안녕하세요. 벨찬쌤입니다. 오늘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에서 세 번째 주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의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행복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와 또 사람마다 다르다고 배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행복의 조건 네 가지를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 세 번째는 민주주의의 실현, 네 번째는 도덕적 실천과 성찰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조건,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정주 환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주변 환경을 합친 말입니다. 이 주거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하우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주변 환경은 우리 집 주변의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문화, 관공서, 공공시설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는 거는 내가 아늑하고 또 안전한 집에 살면서 우리 집 주변에 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고 나와 또 우리 가족들이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들이 있으며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나 시장 그리고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병원, 또 영화나 공연, 전시 등을 볼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있으면서 또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주는 우체국이라던가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들도 있고 또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곳이 바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복에 이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왜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보자면은요. 바로 정주 환경은 인간이 생활하는 우리가 생활하는 기본 공간이자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집과 우리 집 주변 환경 안에서 먹고 자고 또 놀고 즐기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이 질 높은 정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먼저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이나 주택 주변에 도로 등을 건설해야 되는 거고요. 또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우리의 정주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버스 노선을 많이 만들고 또 지하철도 개발하고 또 환승 시스템도 개선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화, 예술, 체육 시설 등을 마련해야겠죠. 도서관이라던가 공연장, 또 다목적 체육관, 공설, 운동장 등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여가 생활도 즐기고 또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는요, 교육이나 의료, 복지 시설을 마련해야 됩니다. 각종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노인학교,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외국인학교, 아니면은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 이런 다양한 학교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아플 때 바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병원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노인회관이나 보육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바로 생태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 생태 환경이라는 거는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심 내 녹지 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면은 아무래도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느끼겠죠. 우리에게 이 의식주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경제 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면은
기본적 욕구 충족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옷을 구할 수 있고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은 교육이나 의료, 문화생활 같은 사회 문화적 욕구도 충족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더욱 행복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 성장은요, 행복과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은 무한대로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즉 행복은 처음에는 높아지는데요.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정체되고 오히려 더 많은 소득 수준에서는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 경제 성장이 행복과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 이유는요, 경제 성장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과도한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 삶의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 성장만 추구하고 계속 일만 하다면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득 격차, 즉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박탈감이 생겨서 누군가는 더욱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과 행복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안정인 것입니다. 그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고용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하고 또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실업 대책을 마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또 고령화 사회에 맞게 노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가 되면은 생산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일을 한 만큼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복지도 많이 확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빈부격차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아무래도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으로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말하죠.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국가입니다. 소수가 권력을 독점한 국가를 독재 국가라고 하죠. 자, 민주주의가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이유는요, 독재 국가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마음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아요. 이 권력자가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거라던가 시위, 집회 아니면은 국민청원 같은 것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의 뜻과 생각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니까 우리의 인권도 더욱 보장이 되겠죠. 자, 실제로 한 조사를 보면은요, 세계 민주주의 순위가 높은 상위 8개의 국가의 행복 지수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그런 국가일수록 그러한 국가의 국민들도 더욱 행복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요, 바로 민주적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요. 이 의회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죠.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복수 정당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던가 국민의힘, 뭐 정의당 등등 수많은 정당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복수 정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요. 다양한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견제하면서 하나의 당이 독점해서 부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입법, 법을 적용하고 심판하는 사법,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나누어 갖는 삼권 분립 제도를 취하고 있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여 중심의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선거를 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이나 시장,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정당이나 이익 집단,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정치 참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항상 감시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끝으로 도덕적 실천과 성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행복을 위해서 도덕적 실천과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 사람인이라는 한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인이라는 한자는 선생님은 이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 사람이 없다면은 나머지 사람도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혼자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실천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노력 방법으로는요.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를 행동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 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실천, 도덕적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배울 때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성찰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찰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피면서 혹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자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면은 그건 공동체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일인 거죠. 즉 우리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행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웃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웃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고 피해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데요. 이 역지사지라는 것은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타인, 이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한 노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특히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는지 우리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기부나 봉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 또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 실천과 성찰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 페이지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영상을 멈추고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